김교수들의 시시콜콜. 안녕하세요. 김교수 시시콜콜 홍김 김양숙입니다. 광김 김유정입니다. 광김, 이제 유형별 학생 대응법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진짜죠? 이번 네. 에피로 끝나는 거 맞죠? 네네네. 그래놓고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광김이 저 더 있어요. 자, 생각났어요. 이런 거 자꾸 안 하는 한에는 오늘 안에 마무리할 수 있어요. 저는 별로 에피가 없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 친구 꼭 얘기해야 돼. 이런 건 있긴 있어요. 네, 오늘은 아무튼. 좀 자제해주세요. 저도 이거 네. 끝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이번 에피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학생들 유형은 지난번 에피에서 진상 고객들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상 고객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저희가 이제 교수로서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도움을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을 준 만큼 좋은 변화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저희가 나름 교육자로서의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쭉 씹다가 맨 마지막엔 아름답게 훈훈하게 지금 마무리하려는 그런 흑심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그 진상 고객님들도 계시지만 진짜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도움이 필요하신 커스터머 서비스가 이렇게 제대로만 딱 주어지면 만족도가 엄청 크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보람도 저희가 사실 많이 하다 보면 그냥 뿌듯하고, 저 친구가 저랬었는데 어쩜 뒤에서 팔짱 껴가지고 1학년 때부터 막 나를 가르치려 들었던 애가 졸업할 때쯤 돼서 돌아와서 나 너 때문에 너무 좋았고 많이 배웠고 막 이런, 아무튼 그렇게 변화되는 애들만 보면 우리 고객님들이 변했어요. 우리 고객님이 이런 아이가 되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보람을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촉촉해지는 그런 에피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얘기해 볼 수 있는 그 유형의 학생들이 이제 demotivated students, 그러니까 이제 좀 모티베이션이 좀 없는 아이들, 그리고 좀 뭔가 항상 이렇게 좀 주변이 산만한 친구들, distracted 된 아이들, 그리고 이게 항상 이렇게 angry students는 아니에요. 근데 frustrated 됐다고 하죠. 좀 이렇게 항상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런 친구들,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해하는 친구들. 피곤에 쩔은 친구들. 네네. 피곤에 쩔은 친구들. 이런 학생들의 경우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학생들은 저희가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주면 그 관심을 표현한 만큼 변화를 보여주거든요. 수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학생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reluctant learner라든지 skeptical learner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수업이 아무리 재밌다고 해도 참여를 할 확률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수업이 재밌다 없다 요거는 팩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조교수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학생들마다 진짜 사정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요. 그리고 그 이유들이 이렇게 들어보시면 참 뭐랄까 마음이 쓰이는 아이들이 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사실 딱히 힘든 것도 아닌데 막 자기 개인 사정을 막 이렇게 들이밀면서 숙제를 못했네, 시험에 못 왔네, 뭐 수업에 못 왔네, 뭐 이런 핑계를 대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보시면 알아요. 이제 얘는 그냥 이게 다 거짓말이구나, 뭐 이런 건 아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적당히 거르시면 되는데, 정말로 집안의 문제로, 그리고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학습을 하는데 집중을 못하는,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많이 힘든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런 학생들을 좀 미리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들이 있기도 해요. 저희 타우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는 편이고, 근데 이제 요 시스템까지 그 학생들이 가서 도움을 받기 전에 이제 교수님들이 관심을 조금만 가져주면 그게 그 프로세스가 훨씬 더 빨라진다거나, 아니면 이 친구들이 좀 더 빠른 그 시기에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좀 중요하게 좀 이렇게 집중을 해서 봐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이 정도로 뭐 집안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 먹고 살고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좀 이렇게 처음 수업에 와서는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 아까 전에 디모티베이트 되고 좀 뭐 물론 여기 미국 애들은 한국 애들도 많이 요즘 알바를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애들 다 일을 하잖아요. 뭐 리테일 스토어에서 옷가게에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못하고 당연히 수업도 많이 빠지게 되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수업 태도도 당연히 안 좋고, 좀 이렇게 우리한테 좀 챌린징 되는 말도 많이 하면서 막 자기들이 피곤하니까 더. 그래서 조금 저도 이메일을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보내려고 그러고, 이제 그 친구들은 따로 불러갖고 혼을 내려는 게 아니라 나는 너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 다른 애들한테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짓은 잘하는데, 다른 애들한테는 하나도 오빠 안 했는데 너한테만 기회를 주는 거야? 이거는 말하지 마. 너만 이렇게 기회를 맞아, 줄 맞아. 테니까, 그리고 데드라인도 원래 이번 주까지였지만, 네가 정해봐. 네가 정해서 언제까지면 숙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줘요. 물론 걔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씩 다 불러갖고 너도 이렇게 이런데 말하지 마. 애들한테 말하지 마. 너만 말해주는 거야. 그럼 혼자만 해주는 줄 알고. 근데 어쩌면 제가 당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지들끼리는 다. 야, 나한테도 그러더라.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대신 데드라인을 내가 정해주지 않고, 네가 정해봐. 지금 한번 네가 시간을 좀 갖고, 내가 지금 이 숙제를 너의 상황에 맞게 언제까지인 걸로 데드라인을 좀 정해서 나한테 알려줘. 그래서 내가 거기에 어프로브를 하면, 내가 그때까지 너 숙제를 받아줄게. 근데 단점은 네가 정했다. 네가 정했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그 데드라인을 놓치면 그때는 짤 없어.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약간 모티베이션이 안 돼 있던 친구들도 자기한테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조금 그렇게 또 숙제를 내면 태도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졸업식 때 저는 솔직히 눈물이 좀 났는데 졸업식 때 제가 이제 그 전에 학교로 옮겼거든요. 그 뉴욕에서 이제 텍사스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가르치고 2학년 때 가르쳤던 친구인데 졸업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프랑스에 이제 학회가 있어갖고 프랑스에 왔는데 페이스타임이 갑자기 온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친구들 몇 명이서 오, 졸업식인데 유정 너가 나 지금 또 울컥한다. 어, 정말 졸업식인데 유정 네가 여기 없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했으면서 애들이 졸업 그 다 가운을 입고 한 5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뒤에서 그 팔짱 꼈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막 유정, we really miss you 막 이러면서 졸업식인데 너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우리 너 너무 보고 싶어 이러는데 저 솔직히 진짜 눈물이 났어요. 전 진짜 눈물 났겠다. 네네 너무 고맙고 나를 기억해주고 그래서 애들도 이렇게 내가 떠났는데 뉴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간 그게 보람도 좀 느껴지고 이거 교수 되기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모먼트들이 있으면은 진짜 나 이 직업 택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네. 지금 광김 지금 막 축축해졌어요. 눈물이 지금 글썽글썽. 여기다 백그라운드 음악 깔아야겠어. 유튜브에서는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예전 수업에 있었던 한 학생이 생각이 났는데 학기 초반에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교실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수업을 매번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얘가 수업에 집중도 못하는 것 같고 또 수업을 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한 2번인가 빠졌을 때쯤 이메일을 보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면 알려달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왔다가 그거 끝나고 이제 오피스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이제 많이 편찮으시다고 암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터미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막 글썽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는 그 Division of Student Affairs라고 보통 다 있어요. 그 학생들 관리하는 그런 오피스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집안 사정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거기서 이제 그 걔가 듣고 있는 수업들의 모든 교수들한테 그 이제 레터를 이제 보냅니다.
학생이 그러니까 요런 그러니까 자세한 건 쓰진 않아요. 그건 이제 프라이버시고 이제 컨피덴셜이니까 이제 상황이 있어서 수업을 뭐 당분간 뭐 못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미스한 뭐 숙제나 뭐 이런 거는 좀 편의를 봐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공문이 나가요. 이제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냥 혼자서 그냥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꼭 찾아가든지 이메일을 보내 전화를 해서 네 사정을 얘기하고 혹시 내 수업은 괜찮은데 너 다른 교수들 수업도 빠졌지? 그러면은 혹시 그 교수님들한테도 연락을 또 따로 해야 되니까 내가 볼 때는 따로 연락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기 그 오피스 가가지고 그 레터를 좀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한 건 없잖아요. 그냥 정보만 주고 얘기만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다시 이 학기를 내가 낙제 점수를 받지는 말아야겠다는 모티베이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업은 몇 번씩 빠졌어요.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제 그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미스했냐. 근데 사실 그렇게 아빠가 편찮으신데 그렇게 이메일까지 할 만한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노력을 봐서도 제가 더 많이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드라인도 이제 최대한 많이 봐주고 이제 정말 이제 성적을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는 이제 그때는 내야 되니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해가지고 그 수업에서 이제 그 친구는 B 받고 이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유형의 학생들 중에 관심을 조금만 이제 주면은 진짜 보람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바로 그 조용한 학생, 그리고 외톨이 학생, 그러니까 좀 샤이한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찰한 바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이런 유형의 학생들은 편입을 해가지고 캠퍼스에 이제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경우 아니면은 이제 원래부터 성격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경우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친구는 또 수업 참여도는 엄청 좋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에 특히 인터내셔널이 뭐 물론 그 여기 미국 애들도 그런 친구도 있죠. 이게 성격 문제니까. 그리고 특히나 인터내셔널 뭐 언어적인 문제가 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조용하면서 좀 약간 개인적으로 따로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 약간 이런 친구들을 제가 불러갖고 또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피어 간에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멘토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저는 이렇게 많은 그룹으로 그룹 친구들이 많게 되면 또 그 안에서 또 외로워질 수가 있으니까 둘둘씩 해가지고 하는 프로젝트들도 좀 많이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물론 하면서 어그러진 애들도 있죠. 더 싸우고 또 질질 짜고 오피스에 와서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안 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둘이 좀 친해지고 그래서 베프가 돼갖고 졸업할 때 이제 같이 뭐 제 수업에 1학년 때 들으면서 굉장히 샤이했던 친구인데 그룹 프로젝트 하면서 둘이 친해져가지고 같이 팟캐스트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저한테 나중에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팟캐스트 보낸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팟캐스트 들으면서 혹시 내 욕을 하는 건 아닌가 이제 느끼고 그리고 이제 그럼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기 위해서 걔네가 또 만나 지나가면 너 그때 에피소드 그렇게 되게 잘했는데 왜 내 이름은 거기서 안 나와? 좋은 교수 할 때 뭐 이러면서 한마디도 해주고 아니면 내 얘기하면 잘했다 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나도 이렇게 피드백 주면서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 좀 이렇게 피어 간에 서로가 좀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많이 좀 도와줬었죠.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기들 안에서 좀 많이 참여하고 같이 좋은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저도 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학생이 이런 샤이한 학생의 경우 그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편입한 친구였어요. 그 3학년으로 편입을 해와가지고 또 이제 바로 저한테 그 어드바이즈 지도학생으로 이제 어사인된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타우스 와갖고 처음 들었던 수업이 제 수업이었고 뭐 이럴저래 이렇게 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랑은. 아무튼 그 친구가 진짜 조용한 친구였는데 그 또 열심히 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수업 때마다 제가 말을 한마디씩 걸어줬어요. 맨 앞에 앉아 있길래 진짜 별거 아니고 뭐 그냥 How are you 뭐 날씨 너무 좋지 않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냥 별 내용도 아니고 그냥 말만 한마디씩 걸어줬어요 매번.
그리고 이제 어드바이징 할 때가 돼갖고 이렇게 왔죠. 약속을 잡고. 그러니까 편입을 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고, 이제 어느 학교에서 왔는지도 이제 알게 됐고, 뭐 그냥 굉장히 퍼스널한 얘기 빼고는 다 해주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뉴욕에 있는 팔슨스인가요? 그 패션 네네네, 디자인. 거기를 다녔었대요. 거길 다니다가 이제 여기로 왔다고 가족들이 여기 있대요. 그래서 그랬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할 때도 진짜 그 볼륨이 조금 해가지고 마이크를 달아주고 싶은. 네, 마이크를 달아줘야 되고 막 귀를 쭉 세우고 들어갈 정도로 막 되게 샤이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이후부터 이제 오피스 자주 찾아와가지고 수업 관련한 거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그 다음 학기에도 또 제 수업 그 리서치 메서드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마지막에 캠페인 수업도 들어오고 뭐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로열 카스터머가 된 거죠. 네. 근데 이 친구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 친구가 점점점 밝아지는 게 보여요. 네, 그 해가 지나갈수록 이렇게 뭔가 여전히 목소리 그 볼륨은 작지만 그래도 이게 생기가 넘치는 게 느껴지고 네, 나중엔 제가 이제 시니어 때 그 제가 그 안식년 전까지는 저희과 소셜미디어 코디네이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셜미디어 인턴 그거를 제가 먼저 오퍼를 했고 해보겠냐고 걔가 하면서 더 많이 친해졌죠. 어쨌든 그 아이가 지금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인트림 이제 디렉터 하면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와 거의 180도 바뀌었어요. 너무 활발해졌고 목소리 볼륨도 커지고 너무너무 밝은 영혼으로 확 바뀌어서 그때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뭔지 왠지 모르게 좀 어두운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활기차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제가 한 건 없어요. 제가 한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 아이의 밝아진 모습에 조금 이렇게 숟가락이라도 하나 이렇게 얹이자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아이가 이제 보였을 때 그냥 뭐 말 한 번씩 걸어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랑 이제 라포르가 쌓이고 나랑 또 이렇게 친분이 쌓이고 이렇게 좀 친해진다는 느낌이 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편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교수님들도 뭐든 열심히 하는 학생이니까 그 학생을 봤었으면 이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관심을 주고 했을 것 같긴 해요. 김 교수들의 시시콜콜